출시후 부모, 화요일 놀라운 데이터에서는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관심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시간 사실 빅데이터 처음엔 완전 생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요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의 이렇게 엄마들도 요거 제대로 딱 시청을 잘 하게 되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저 자리를 노리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분이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닌데. 오늘 이병훈 씨 의상이 예. 모든 이렇게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 아, 정말? 네, 이병훈 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빅사이즈가 아니라 빅데이터야. 정말 다 모였, 그거 다 모였네. 네. 아니, 제가 방송을 위해서 옷 새로 샀어요. 빅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만약에 제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 하나로 입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광고 하나 찍으시죠, 왜? 그런데 네. 엄마, 아빠의 뭐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의 어떤 뭐 교감, 이거보다 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한번 보고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그 아들들이. 네, 그래서 마침 그 방송 시간 맞춰가지고 네. 애들 깨워가지고 보게 했어요. 달라졌어. 일주일 동안. 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이분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네. 우리도 같이 했다고 좀 네. 해줘야 돼요. 네. 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예. 이렇게 의심에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세요. 저희 아이들도 다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를 빅데이터의 세계로 네. 인도해 주셔서. 아유.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NS, 저는 공개 SNS는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 쓸라 치면 생각을 하게 되죠.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 중에요. 이제 정말 돈 많이 내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예, 있죠. 예. 이런 기업 같은 데서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기업이 됐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작년 2월에는 좋은 얘기를 했다가 점점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디까지 추적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도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 올리실 때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놀라운 데이터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속마음으로 본 성공의 조건. Success! 자,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성공하면 뭐를 가장 많이 떠올릴까요? 네. 저희가 나왔죠, 빅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 네.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 자녀 그리고 성공이란 이 키워드를 통해서 과연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성공 무엇으로 확인을 하시고 무엇으로 가치를 두시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뭐 여러 단어들이 지금 눈에 보이시죠? 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 서울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성공의 기준이에요. 난 실패했다. 변호사, 의사, 뭐 또 전문직 여전히 같은 변호사 것들. 의사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출세, 승진, 결혼.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결혼만 해도 또 집장만, 또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에 부분,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서울대 이런 건 아마도 부모님들이 좀 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뒤쪽, 뭐 집장만이라든지 결혼, 공무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대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시대가 달라진 거에 반해서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여전히. 있는 빅데이터는 여전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막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자, 빅데이터로 알아본 속마음으로 본 성공의 조건 뭐가 먼저 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본 속마음으로 본 성공의 조건 외모. 그러니까 이제 외모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전체 인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온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분들 글을 자주 올리는 분들은 이 성공의 조건의 첫 번째로 외모를 많이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달라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지 외모가 않았을 텐데. 잘 안 받쳐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하는 건데 실제로도 이걸 그 뒷받침하는 뭐 설문조사도 있었던 게 2014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네. 외모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슬프다. 86.7%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늘 취업 시즌 때문에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한 9명 가까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결국은 외모가 안 되면 취업도 힘들다. 그러니까 외모가 받쳐줬을 때만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좀 하고 하긴 있다. 스펙들을 요즘에는 정말 일률적으로 너무 쌓아가고 있으니까 네. 막판에는 외모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외모 하면은 뭐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어요. 어떤 거요? 왜냐면
세상에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저도 이게 가장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 글만 그랬어요. 다른 예. 글을 보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몇 글들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SNS 등에 이제 올린 글들인데 네. 외모가 그 사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그게 잘 안 된다. 맞아. 그리고 예쁘면 호감 가고 관심 가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냐. 네. 또 세상 사람들이 예쁘고 공부 잘하고 다재다능한 사람 엘리트를 좋아한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외모가 경쟁력이다. 외모가 그래도 성공하는데 조건이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정찬호 할 선생님, 수밖에 없을 정용진 것 같아요. 씨도. 왜냐하면 뭐 몇몇 조사에서도 보면 이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이 외모가 그러니까 더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 연봉에서도 26% 정도를 더 받는 사람들을 조사도 있고 특히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가까이 소득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걸 지금 뭐 부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부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사실 진짜 외모라는 게 우리가 선택해서 자 눈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진짜 취업 시즌이며 이럴 때 되면은 진짜 성형외과 터져 나가잖아요. 과거 5년간의 SNS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5년 동안 과연 사람들은 어느 계절, 어느 달에 가장 이 성형이란 단어 혹은 뭐 그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혹은 뭐 가슴 성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지 이걸 봤더니 예. 재밌는 자료가 전체 성형,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8월이 가장 높아요. 보여 좀 신기하죠? 그리고 휴가? 어디 뭐 8월이 가장 높은데 네. 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쌍꺼풀 수술만 따로 봤을 때는 12월하고 1월이 높아요. 진짜요? 쌍꺼풀 수술만 따로?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방학. 그러니까 그렇죠. 방학이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예. 기본적으로라고 하면 좀 이제 오버지만 하여튼 그 쌍꺼풀 수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게 그건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12월하고 1월에 이제 쌍꺼풀 수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성형 전체로는 이제 8월이 높았는데 특히나 그 세부사항을 좀 보니까 네. 결국은 7월달, 6월달에 많은 그 비키니 수영복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아마도 8월쯤에 그런 뭐 가슴 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신 게 아닌가. 내년 휴가에는 나도 이런 비키니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에 높았고 또 12월, 1월은 쌍꺼풀이 높았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빅데이터구나.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면접할 때 좋은 외모를 봤지만 성공한 분들의 사진이에요. 뭔가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공통점? 예.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 웃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입꼬리가 이거 올라갔어요. 아닌가? 입꼬리가?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좀 입꼬리가 네.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잘 보시다 보면 귀가 큰가? 네,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웃는 얼굴이죠. 맞아요. 실제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렇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상이 네. 어떤 인상이 성공을 하느냐를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생긴 얼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올해예요. 2015년도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에 예. 실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맑은 눈. 예, 눈. 네. 초롱초롱한 눈. 초롱초롱한 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혈색이 도는 피부. 피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윤기가 나는 입술이래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건 뭐냐면은 항상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낙관주의자들이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중에 더 많은 돈을 그래, 들으려고 그렇지 하는 뭐. 거야. 네. 라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돈을 날렸으니 큰일 났다. 하는 것처럼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웃게 되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죠. 입꼬리가.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이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 4가지 덕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요즘 점점 그 동영상이나 사진까지도 빅데이터 안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 가는 얼굴,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수만 장을 이제 합친 거죠. 합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합성한 부분에서 어디가 가장 공통점이 제일 많냐면 입꼬리 부분이에요. 입꼬리. 다른 부분보다 그러니까 동양인, 서양인 다 합쳤어도 입꼬리 부분이 이 올라간 거는 굉장히 아주 유일한 그 공통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거 말고는 그냥 거의 다 웃는 표정이기 때문이니까. 웃었을 때 이렇게 웃는 올라가는 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쵸? 성공이고 결국 호감을 주는 얼굴. 자, 이어서